임대차 계약의 거절을 그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세 놓고 있는 임대인들은요, 기약할 수도 없어요. 가늠할 수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임대인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말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게끔 임대차보호법을 추가로 바꾸겠다라는 입법 예고를 발의했어요.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데, 자, 세부적으로 한번 기사를 보면은요, 국가 재난 시에 3개월 연체가 아닌 이상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법안을 발의가 했습니다. 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제 조호섭 의원이라는 분이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이 국가적인 재난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 경제적으로 세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3번, 그러니까 3기죠. 3번에 달하는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내용이 새로 개정 발의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일단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입법 예고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국회가 아무래도 좀 다수당이 여당 쪽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안을 발의를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한 것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안이 어떻게 발의가 됐는지 보면은 제가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을 할 건데 6조 4라는 거를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6조 4라는 내용이 뭐냐면 주거안정보호기간의 퇴거 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 임대인은 제6조, 임대차보호법 제6조라는 게 뭐냐면 계약의 갱신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계약의 갱신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 있죠?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계약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내가 나갈 건지 이렇게 통보하는 기간 있죠? 그게 담겨 있는 내용이 이 임대차보호법 6조입니다. 자, 이 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 등 사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의 기간까지, 자, 구체적으로 주거안정보호기간이라고 이걸 부를 거래요. 이 기간까지는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이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 3번 밀렸다라는 얘기겠죠. 이 3번 밀린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가 없다. 자, 이 경우에 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주거안정 이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규 조항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거절을, 연장의 갱신의 거절을 통보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유가 있더라도 이런 국가 재난 혹은 사회 경제적인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만약에 이 주거안정보호기간이라는 게 설정이 되면 차임액, 그러니까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지 않는 이상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높여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사유들이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크게 뭐 몇 가지가 없는데, 크게 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액, 그러니까 월세를 밀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런 경우는 갱신 거절할 수 있고, 또 하나 많이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 중에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갱신의 거절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근데 이번에 바뀐 법에 따르면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국가 재난 상황이라든지 주거안정 보호기간이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직 3기의 차임액, 연체, 자, 이것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요,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끝났는데 나 못 나가요. 당신 나가주셔야 해도 나 못 나가요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주거안정 보호기간이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주거안정권이 보장이 되니까 좋겠죠. 근데 임대인들은요, 여러 종류의 임대인들이 있어요. 정말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내가 사는 집 말고 나머지 집들을 임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당장 좀 기다렸다 사면은 집값이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임대를 주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을 미리 해놓는 그런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그 전세금 껴있는 거 빼주고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집주인이지만 내 권리를 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법안을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놨습니다. 자, 물론 앞으로 이제 관련 상임위원회도 이제 거쳐야 되고요. 실제로 본회의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표결을 통해서 법이 적용이 될지 아니면은 적용이 안 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앞으로 따져야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권이 여당 쪽이 좀 많이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입법 예고가 나온다면 허투루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이 문제점이 많은데요. 이렇게 개정하면은 우리가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요. 지금 법안만 딱 읽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야, 이 주거안정 보호기간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그 기간에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도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언제 안정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기간이 걸려버리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임차인은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되지만 임대인이 주거 안정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임대인이.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을 살라고 마음을 먹겠어요? 응? 내가 직접 들어가서 지금 당장 살 수도 없는 건데. 자, 그리고 이 주거 안정 보호 기간이라는 거를 적용시키는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떨 때 이 주거안정 보호기간이 있는 건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본인이 뭐 집을 취득하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이런 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매도하거나 하려고 할 때 내 맘대로 내 재산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헌법에 또 위반될 소지도 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자, 그리고 이 법에서 보면은 갱신 제한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월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3번의 월세를 밀렸다면은 거절할 수가 있겠지만 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세 놓고 있는 임대인들의 사정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전세 놓고 있는 임대인들은요, 이 주거안정 보호기간이 걸리면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약할 수도 없어요. 가늠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는 현상을 정부는 어떻게 판단했죠? 다주택자들이
자기 거주하는 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진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라면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물량들이 시장에 나와야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잖아요. 근데 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죠. 자, 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물론 내가 집을 갖고 있지만 추가로 여유가 있어, 현금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매입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실거주로 매입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실거주로 매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집을 매입해서 직접 들어간다라는 가정을 하고서 주택을 구입을 하는 건데, 임차인이 이런 어떤 주거안정 보호기간 때문에 임차인이 거기 계속 눌러 있고 계약도 갱신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팔 수가 있겠어요? 혹은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계약하고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고 잔금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그래서 현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악화될 여지도 다분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참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뭐 집이 있는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현 시장에 맞게끔 좀 맞춤형 어떤 제도라든지 법안이 좀 발의가 돼서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같이 나오는 법안들을 좀 살펴보면 오히려 좀 시장의 불안감만 조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아무쪼록 좀 좋은 방향으로 법들이 좀 보완도 되고 또 이렇게 바뀌면서 이 주택시장이 정말 뭐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좀 안정되는 시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